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암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주변에는 이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암보험금 그냥 청구하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굳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제가 많이 경험해 본 암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병원 의사 선생님의 입장과 보험사의 입장은 실은 확연히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되는 사례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너무나도 명확한 암 진단, 그리고 보험 가입한 지도 최소 5년, 10년 이상 된 경우는 거의 분쟁이랄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보험금이 잘 나오지만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지급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우들이 어떤 상황인지 좀 주된 상황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양성종양인데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양성종양이면 보통은 소외감을 받게 되는데 양성종양임에도 임상적으로 악성종양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보험금의 지급 기준은 조직병리학적으로 악성암이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조직검사 결과가 암이 아니라면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손해사정사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양성종양이지만 사실은 암과 마찬가지로 예후가 굉장히 불량한 위치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일반암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또는 예전부터 뇌에 위치하고 있는 양성종양이지만 양성종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악성암에 준하는 치료법을 같이 시행하거나 예후가 나쁜 경우에는 양성종양이지만 임상학적으로 암이라는 진단으로 인해서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어떤 그 진단 코드 좀 있으실까요? 진단 코드로 이야기하면 조금 과거건이고요. 최소한 동일한 그냥 뇌 하수체 내에 있는 선종이라든지 청신경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뇌에 있는 순수한 양성종양이지만 종양의 자리 잡은 위치가 뇌에 청각신경, 후각신경, 그리고 시각신경 등을 누르게끔 되는 우리한테 신체적으로 청력상실, 시각상실, 후각상실이라는 내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치료하다 보면 이건 암치료에 동일한 치료 방법을 다 적용해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암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분명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일반암을 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떨까요? 실제로는 조직검사가 이루어진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조직검사의 결과만 가지고 이건 양성종양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특별히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학적 암을 인정해준 판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약간의 다툼, 분쟁, 의견 조율이 있으면 일반 암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손해사정사들의 좀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암 진단의 확정 시점도 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던데 보험 가입 후 90일 안에 암 진단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90일이 지나서 병원에 가서 발견하고 이렇게 암 진단을 받는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사실 암이라는 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을 가고 그 다음에 검사를 받고 그로부터 또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검사의 결과를 받고 최종 또 진단을 또 따로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90일이라는 기간 사이에 걸치게 되면 그게 또 굉장히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고객분들이 실제로 내 몸 안에 자라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사하는 과정 또 검사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90일 전후에 실제로 암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기고요. 이러한 경우에 언제 어떤 검사를 어떤 날짜를 특정 지어서 보험의 진단 확정으로 볼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논란이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잘 설명을 풀어가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암을 걸린 다음에 다시 또 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전이암 또는 재발암 이렇게 있는데, 이에 따라서 또 크게 보험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암을 나누는 주요 내용으로는 암이 처음 어디서 시작했느냐를 보는 원발암, 그 다음에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었는지 전이암, 그 자리에서 수술하고 난 이후에도 다시 나타나게 되는 재발암 등이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 수술을 다 완료하지 못하면 잔존암이라고 해서 암이 남아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중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지급하는 기준으로는 원발암,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암이 시작되었는지를 보는 것을 암 진단 또 암 보험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암보험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별로 상품에 보장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재발암이어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이암이어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조금 더 암보험 관련해서 좀 논쟁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만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요. 암은 우리나라에서 C코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어떠한 장기에서든지 새로운 조직이 생긴 걸 전부 신생물이라 부르고, 신생물의 형태를 가지고 경계성 종양, 제자리학 또는 행동 불명 양식의 신생물, 이런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도 매번 또 매해 특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이 기준은 세계 표준 보건기구에서 먼저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걸 우리나라에서 다시 인정하고 있거든요. 암은 같은 암이라 할지라도 2010년대 또 2020년대 현재 암을 달리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보험 하나라도, 같은 암 하나라도 달리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시고 혹시라도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내가 받는 암이 D코드인지 C코드인지, 그래서 일반암으로 받으실 수 있는지 경계성 종양으로 받으실 수 있는지 단순 양성 종양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또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 질병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 몇 년 혹은 십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개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개정 전에는 암이 아니었던 것이 암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암이었던 게 암이 아니게 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논쟁이 되는 상황이라면 또 손해사정사들의 상담을 받아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암보험을 가입할 때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꼭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특히 언급해드린 부분은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필요하시다면 꼭 주변에 손해사정사님들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험 약관 등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혼자서 보험 약관에 들어져 있는 내용이라든지 의무 기록제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고 검토하실 때는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은선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